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 편집인입니다. 4.15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4.15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한테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냥 미친 거다. 의사선생과 대화를 나누는 게 생산적일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중권은 3일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려서 개표 조작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해보라. 그러면서 얼마나 개연적인지 구경 좀 합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중권이 이어서 개표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려면 일단 바꿔치기를 할 투표용지, 인쇄할 인쇄소를 비밀리에 섭외해야 되고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을 아르바이트생과 비밀을 지켜줄 사람들을 미리 물색해 놔야 된다.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투표함도 바꿔치기 해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지역의 선관위 직원을 매수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매수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진중권은 또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냥 미친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분은 저보다도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생산적일 거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없다. 반박해 봐야 또 다른 논리를 만들어 덤빌 것이다. 논리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진중권은 또 다른 글에서 개표 조작설 퍼뜨리는 이들은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한 이들이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존재들이라 그러면서 주관적 원망과 이 객관적 현실을 분산하지 못하는 상대가 존재하는 한 연전연승 잠기 집권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진중권은 또 개표 조작설 퍼뜨리는 이들도 실은 자기들의 주장을 진짜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사실과 무관하게 그냥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판매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중권의 말, 팩트도 핀트도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뭔가 상당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공박한 진중권. 이게 뭐냐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중권은 개표 조작을 말하면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우선 들먹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15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투표함 바꿔치기를 거론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사전투표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 사전투표에서의 QR코드의 문제점 그리고 사전투표함의 인장이 현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프린터를 통해서 찍혀 나왔다는 점 그리고 등등등 이유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 뭐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중권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초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중권은 뭔가 비판하려거든 제대로 알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정선거라는 겉모양만 보고 불쑥 덤벼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중권은 모든 지역의 선관위 직원을 매수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매수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부정선거를 말한 사람들은 현장 요원들에 대한 매수는 전혀 필요 없고요. 두세 명의 컴퓨터 조작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작했을 가능성 이걸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이 다른 부정선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은 60년대식 아날로그 부정선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이들은 2020년에 첨단 디지털 부정선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의 부정선거 주장자들에 대한 비판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진중권이 제대로 알고 말해라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중권이나 정규재나 뭐 이런 분들 아날로그 개념으로는 부정선거 이해 못합니다. 이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팩트는 다 나와 있죠. 의혹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의혹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설명해주고 만약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같은 식구였다고 생각했던 정규재 펜앤마이크 주필
조갑재 대표 이런 분들 일단 아날로그 생각 좀 버리고요. 디지털 마인드로 마음을 열고 일단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로 귀담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어음악만 치지 마시고요. 우선 이번 4.15 선거에 나타난 사전투표로 인한 여러 통계 분석 자료들은 그야말로 상식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통계를 2학기, 대학에서 2학기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로또 복권이 100년, 1000년 내내 1등할 확률 같은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하면서 넘어가야만 되는 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요즘 시대에 부정선거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대한민국을 4년간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이 중치에 대한 선거를 치르면서 왜 보안이 철저한 광주와 대전의 정보자료센터 IDC 센터를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선관위 내에 임시로 설치해서 개표를 진행했을까요? 광주와 대전의 정보자료센터 이 IC센터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망을 사용합니다. 외부에서 개입할 가능성을 그만큼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외부에서 쉽게 해킹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문을 빼꼼 열어놓은 건 아닙니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히 사전투표가 선거권자의 주민등록기록 전산자료를 통합선거인 명부로 작성해가지고 전산으로 관리된 선거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득표수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특히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하면서 서버에 대한 보전 신청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은 더해가는 겁니다. 더불어 이렇게 중요한 서버, 선거 개표 관리의 핵심인 서버와 관리 시스템을 선정하면서 KT와 SKT는 왜 기권하고 왜 LG U+만 99%가로 낙찰되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 정부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화웨이하고 연결된 LG U+를 구태여 선정한 이유는 뭘까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결코 이번 부정선거에 많은 수가 아니라 소수의 컴퓨터 전문가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극소수의 전문가들이 저작값과 전 지역에 적용할 값을 테이블에 저장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선관위조차도 아예 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이킴이라는 프로그래밍 전문가는 아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한지를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한두 명만 투입되더라도 QR코드 값이나 화웨이 통신 중계기에서 데이터가 오지 않더라도 상수값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아날로그 생각을 하고 있는 진중권이나 정규재, 조갑재 같은 올드보이들이 알 턱이 없죠. 그들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의 조작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를 밝히려면 투표함 보전 신청만으로는 역부족이고요. 선관위의 중앙 서버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보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중앙 서버에 IT 감리 인력들이 몇 명 붙어가지고 풀어헤치면 얼마든지 조작 여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건 선관위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의문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는 외부 이 IT 감리 인력들이 투입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건물 하나 짓더라도 감리 인력이 붙어가지고 부실 건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를 치르는 서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당연히 감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안 했을 거예요.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했겠죠. 아마도 철저한 감리 인력을 투입해서 문제점 점검을 했더라면 얼마든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의혹을 선관위가 풀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관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선관위가 필리핀같이 소스 코드라도 공개하고 아예 서버의 공개 검증을 하자고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라도 선관위의 판단에 손을 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부정선거란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기존의 아날로그식 부정선거를 생각하면서 투표함에 재검표만 주장했다가는 아무런 소득 없이 덤터기만 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프로그래밍을 통한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선관위의 중앙 서버에 대한 보전 신청과 함께 여기에 대한 IT 전문가들의 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중앙 서버에 대한 감리 없이 아날로그식의 재검표만 했다가는 이미 맞춰놓은 투표용지이기 때문에 이를 찾아낼 근거조차 마땅치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적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자는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이 국민 의혹 해소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신문이 주장했던 겁니다. 이 특위에서 선관위 중앙 서버 감리는 물론이고 말 많은 이 전자개표기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도 해야 됩니다. 이미 전자개표기에 대한 의혹은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했던 필리핀에서는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죠. 이라크에서는 개표 부정을 통한 안정성 결여라는 문제를 삼아서 논란이 되고 있죠. 사용 불가입니다. 미국은 아예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당연히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제에 아예 사전투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개선 방안도 분명히 논의해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국민적 의혹 해소 특위에서 다루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2022년 대선에서 또다시 부정선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게 될 겁니다. 중앙선관위도 부정선거 의혹 해소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됩니다. 선거관리는 민주주의의 심장과 같은 겁니다. 선거관리가 부실하다면 그 나라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국민들 윽박 지를 것이 아니고 왜 국민들이 저렇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지 그 의혹을 해소시킬 방안은 없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라는 겁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거관리 책임을 맡은 기관으로서 각 지역에서 제기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돕도록 지시해야 될 것이고요. 국민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맨 앞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선관위의 명예도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또 선거에 승복하는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두 동강 나는 일이 없도록 중앙선관위의 철저한 협조와 함께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다시 부정선거 논의가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문제 한 점 의혹도 없이 깨끗하게 해소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